1982년 서로 이웃들 간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50대 김씨. 이 김씨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 만 6명이었어요. 이때가 1982년도잖아요. 남자, 그놈의 남아선호사상. 아들을 낳기 위해 아내와 영차 해서 계속적으로 낳았지만 계속 딸이야. 그 상태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김씨는 홀로 딸 6명과 살게 됐는데, 사실 이 김씨의 아주 깊은 마음 속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 평생, 내 인생에 아들은 없는 건가? 그러다가 당시 이 김씨의 집 안에 20살의 식모가 있었어요. 생활이 힘든 여자였는데 이 김씨가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일 좀 해주라고 데리고 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가 그 식모를 눈독 들이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미 죽었고 저 식모애가 20살이니까 잘하면 내 아이를 낳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낳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대였던 이 김씨, 무작정 저녁에 이 식모 여성의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부탁한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아들 1명만 낳아주면 안 되냐? 아들만 낳아주면 너 식모 생활도 내가 안 하게 해줄게. 아들만 좀 낳아줘라. 처음에 당연히 이 여성은 무슨 말이야 거절했습니다. 아우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런데 너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돈도 대주고 식모 생활도 그만하게 해줄게 라는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자. 그래서 그날 밤 50대 김씨와 20살이었던 식모 여성의 하룻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여성은 김씨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모든 사실을 김씨의 6명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원한다는데 눈 감아줬던 거예요. 하지만 자식들보다 어린, 우리보다 어린 새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6명의 딸들과 김씨, 이 식모를 내쫓아버립니다. 아들만 두고 나가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이 식모 여성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상황이죠. 빈털터리로 쫓겨난 이 식모 여성은 자식과 생이별을 한 채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12년이 흘렀어요. 1998년 아들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이 식모 여성 최씨가 다시 이 김씨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나 내 아들 데리고 가야겠다고. 당시 12살이었던 아들의 이름이 정우였습니다. 이 이름은 가명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이 정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최씨 여성은 정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정우 보셨냐고. 그런데 한 이웃이 얼마 전에 김씨가 그러는데 정우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던데. 자식이 아프다는 말에 놀란 이 최씨 여성은 바로 김씨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정우 어디 아픈 거냐고, 어디 갔냐고. 그런데 정우가 천식이 심해서 요양원에 보냈다네. 집에 데리고 오면 연락 주겠다고 우선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에 최씨는 그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고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6명의 딸들 화를 내네. 우리가 뭐 이상한 짓이라도 했을까봐? 가! 연락 준다니까? 그렇게 쫓겨나듯 집을 나온 최씨 여성. 뭔가 너무 이상하고 뭔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정우 또래 어린 아이들에게 정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우 고아원 갔어요? 정우가 자기 누나들이 고아원 보낸다고 했다고, 좀 무섭다고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안 보이길래 고아원 간 줄 알았어요. 이건 무슨 또 가슴 아픈 소리야. 그러니까 정우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최씨 다시 김씨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니네 우리 아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또 하는 소리가 사실 정우가 말썽이 좀 심했어. 걔 가출했어. 집 나갔어. 12살이었던 정우, 손버릇이 조금 나빴다고 해요.
그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저나 막 물품 같은 거를 자주 훔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장독대 같은 것도 깨트리고 나오고 좀 말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김씨 애를 혼내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말썽만 부리고 다니냐고 막 잔소리하고, 도둑질 했으니까 훈육한다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났던 정우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연락도 집에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엄마 최 씨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어린애가 집을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이 소리를 들은 최 씨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 어린 것이 1년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찾아달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우리 정우 실종 신고도 안 돼 있네. 그 어린애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가족들이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찾으려고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서로 이웃 간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살 어린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아이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고아원에 보내졌다, 몸이 아파 요양원에 있다, 스스로 가출했다.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 이 12살의 정우를 본 사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씨 가족들마저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12살 정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김씨의 집에 최씨 여성이 다녀간 그날, 이 김씨의 첫째 딸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본인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바로 앞에 정우가 서 있는 거예요. 누나, 저 이제 집에 들어가도 돼요?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놀라 잠에서 깬 첫째 딸. 정말 이상하게도요.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영상, 집 바로 옆에 있는 감나무예요. 실제 영상입니다. 이 첫째 딸이 뭐 슈퍼를 가거나 할 때 집을 나오게 되면 바로 이 감나무가 보이는데, 이 감나무만 보면 그 아래 사라진 정우가 밤이고 낮이고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독 첫째 딸 눈에만 보여.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도 계속 정우가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나타나고, 이 큰딸은 그 이후부터 점점 밥도 잘 못 먹고 신경쇠약까지 걸리면서 나중에는 병원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분이 계셨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 기자분이 취재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유독 큰딸 눈에만 사라진 정우가 보이는 거 보면 큰딸이 뭔가 좀 잘못했구나, 큰 일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김씨를 비롯한 6명의 딸들,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까지, 이들은요 정우가 사라지기 몇 달 전 정우를 차에 태웁니다. 정우야, 매형들과 재밌는 데 가서 즐겁게 놀다 와. 이렇게 정우를 차에 태우고 멀리 가요. 외딴 곳으로 가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정우한테, 정우야, 저기 슈퍼 가서 우유 하나만 사다 줄래? 어렸던 정우,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슈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걸 확인한 매형, 바로 차를 돌려 가버립니다. 그 어린애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못 찾아오겠지 하면서 지네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웬걸 정우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네. 아빠, 누나 하면서 집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 도와줘서 오게 됐다고. 이 아빠와 누나, 매형이라는 것들이 정우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던 어른들이 그 어린 것을 버린다고 이딴 짓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인천까지 가서 갖다 버리고 오고, 또 다른 지역, 여수로 또 가서 버리고 오고, 그런데 다 돌아와. 그리고 이 사실은 금방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씨 가족들이 그렇게 애를 버리려고 멀리 보내고 해도 찾아오고 했던 앤데 요 며칠 정우가 아예 안 보이네. 그러면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건 이 큰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딸들 모두 성인이었어요. 결혼까지 해서 남편도 있었습니다. 이 남편들 또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들이 술집에서 서로 막 무섭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그 마을 이장이 들었네. 뭔가 대화하는 내용이 이상하거든. 정우에 대해 들리는 소문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을 이장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고, 수상하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을로 갔습니다. 탐문도 하고 자료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 중 정우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데 담당 형사부는 이걸 확인하는 그 순간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 정우의 집을 감청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 감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김씨를 포함한 6명의 딸들 그리고 그녀들의 남편까지 이들이 나눈 통화의 내용은 평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으로 인해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바로 이 가족들 전체 다 체포가 됐어요. 실제 체포 영상입니다. 도대체 12살이었던 어린 정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옆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의 이름은 정섭이입니다. 뭔가 조금 그래서 가명을 써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튼 4년 반 전인 1994년 12살이었던 정우를 여러 차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버리고 다녔던 가족들. 그런데 아무리 버려도 계속 돌아와. 그러니까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식모가 낳은 게 저게 우리 가족이야? 나는 쟤 내 동생 아니야. 이게 가족들의 진심이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딸들은 나이를 떠나서 그냥 정우가 싫었어요. 없애버리고 싶었어. 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다 제가 먹는 거 아니야. 난 제가 너무 싫어. 그리고 이들 중 첫째 딸이 얘기한 겁니다. 버려도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이에 대해서 아버지 김씨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 들고 약해져 버린 아버지 김씨. 아빠, 평생 혼자 늙어 죽고 싶으세요? 우리가 아버지 노년 힘들게 해드릴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왜 쓸데없이 늙음하게 아들 욕심이 생겨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왜? 그렇게 이들은 음료수에 수면제를 탑니다. 그리고 그걸 어린 정우에게 먹여요. 아무것도 몰랐던 정우는 누나 고마워요 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죠. 그 후 이들은 정우를 태우고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 졸라 죽인 후 암매장했어요. 이 범행에요. 가족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일지라도 그래도 혈육이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제 12살인 애를. 그리고 12년을 키웠잖아요. 정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없었던 걸까요? 한 집에서 같이 산 게 12년인데 정말 너무합니다. 경찰들은 재산 문제로 인해 어린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엄마 최 씨는 자식을 찾아 야산을 헤맸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4년 반 만에 이 사건이 드러났어요. 내 아들이 그 어린 것이 어디에 묻혔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2년 진짜 이놈들, 이 묻은 이놈들도 자기가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당시 담당 형사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사들이 더더욱 정우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체를 찾아내서 술이라도 한 잔 부어주고 그 억울함을 위로해줘야 된다.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3개월 동안 굴삭기까지 동원해서 이천 야산을 다 뒤졌어요. 하지만 끝내 정우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사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 근처 절에서 아이의 극락왕생을 빌어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었던 아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을까요? 정우는 일부러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외롭다는 정우의 표현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을의 골칫거리가 돼서 더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우를 구박하던 가족들,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한 번이 절실했던 정우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를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정우는 세상과 작별을 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른들의 욕심에 아이 하나를 그냥 덜컥 낳아가지고 아빠나 엄마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아빠는 아들 낳고 싶은 욕심에 엄마는 끝까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아이가 무슨 죄예요. 지금 보시면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꼭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좀 오늘은 너무 마음 아픈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